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은 그렇게 끝났고 국민의힘은 망해갑니다. 이제 당명을 바꾸고 새롭게 재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준석이 긴 시간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래서 1년 차나 이준석 당대표 시대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촉을 쥐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또 국힘의 의원들과도 완전 결별의 수순을 밟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들은 많은 국민들의 댓글들을 두루두루 종합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준석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다. 지나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변명이 많았던 것 같다. 보다 통 크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결단과 쇄신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다. 아쉽고도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 또 여당의 질이 멸렬하는 모습, 그 원인, 그 한가운데에 윤 대통령 자신과 이준석 당대표와 또 윤핵관과 그 국힘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들어있는 것 아니냐.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나는 잘했는데 당신들이 못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결투를 신청하겠다. 이런 느낌,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쉬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중앙무대에 나설 수 있고 또 나올 꿈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지망생들, 그 후보자들이 이준석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우려감, 어떤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이준석같이 사고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당분간은 수월하게 젊은 정치인이 대한민국 중앙정치 무대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준석의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2030 세대가 그래도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2030 세대가 그렇게 속이 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단견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득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와 동년배 세대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들이야말로 젊은 세대야말로 폭넓고 객관적이고 통 큰 그런 정치인을 기대하고 그런 정치 세력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의 기자회견 내용 속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두려움이 그 기저에 쉽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세력이 없을까, 도처에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물어지는 것보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강력한 투쟁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은 이준석과 함께 지리멸렬하고 망해가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준석과 함께 여당 국힘, 국민의힘은 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정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지지율 하락,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의 하락, 그것이 이준석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신뢰 하락, 지지율 하락과 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새로운 쇄신과 혁신과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쇠락한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는 거 없고 반성하는 거 없고 변혁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더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국힘과 현 윤 정권의 신뢰 하락, 지지율 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국힘이 여지없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민주당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양당 정치의 폐해라면 폐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쪽이 못하면 한쪽이 덕을 볼 수도 있죠. 자살골을 마구 집어넣는데 이기고 싶지 않아도 상대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힘은 이준석을 필두로 많은 선수들, 윤핵관 등등 많은 선수들이 자기 골에 공을 집어넣는 그런 형국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호영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지만은 주호영 비대위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쇄신적이고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듬직한 영남 출신으로 오선으로서 엊그제 수해 대책 그 수해를 입은 그런 적에 가서 땀 흘리면서 안경에 뽀얀 이 김이 서려가면서 땀 흘리면서 진지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진심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가 해낼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위의 역할은 작은 데에 끝날 것입니다. 새로운 전당대회가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가 되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현재 여당 국힘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총선에서 지지 않고 반성 못하고 지난 5년의 정권을 지난 5년의 정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민주당을 다시 이기고 국회에서의 제1세력으로 발돋움하고 명실상부한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자책골을 너무나 많이 넣어서 게임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이겁니다.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 대책 중에 큰 것이 국힘이라는 썩어빠진 이름을 버려라. 새로운 당의 이름을 짓고 당명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하는 재탄생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당명을 바꿀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국민 앞으로 국민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새로운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권은 진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중도, 보수, 진보 모든 범주의 세력과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는 정말 통합적이고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권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당명을 바꾸고 여당이 새로 재탄생하는 부활하는 그런 면모를 보일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루킴입니다. 고맙습니다.